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발령을 온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오게 된 영국 여자 스칼렛 에반스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둘째 아이 육아로 정신이 없는데요. 케이티는 저에게 늦둥이 둘째지만 남편에게는 늙음하게 낳은 첫째 아이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커플이 재혼이기 때문입니다. 케이티의 친아버지인 전 남편은 저에게 몹시 매정한 남자였습니다. 케이티를 낳은 날 제 곁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섭섭했지만 일 때문에 바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몇 시간 뒤에야 남편이 도착했고 그제야 그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당일 퇴원하고 집에서 주로 산후조리하므로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죠. 당분간은 집에서 푹 쉴 생각이었습니다. 휴식을 취하며 조산사의 지도와 케어를 받고 몸이 회복하면 그때부터 바깥나들이를 다닐 생각이었죠.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내일 저녁 파티에 참석할 예정이니 알아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파티에 나가라는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가기 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직 쉬어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죠. 그러나 남편은 왕세자비도 7시간 만에 일어나 하이힐을 신는데 당신이 못할 이유가 뭐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말한 왕세자비는 그 당시 영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영국 왕세자비가 아이를 낳고 7시간 만에 풀 메이크업을 한 뒤 하이힐을 신고 카메라 앞에 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영국 여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출산 후 하루도 못 쉬고 바로 카메라 앞에 서는 여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 엄마들은 이 당시 SNS에 자신의 출산 후 모습을 게재하면서 케이트 미들턴 때문에 이제 막 엄마가 된 여자들한테 불필요한 압박이 너무 많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거센 비난에 직면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국 남편들도 이 사건은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입에 올려봤자 부인하고 싸우는 지름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치 없는 남편은 왕세자비를 들먹이며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저는 결국 아이를 낳은 당일부터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출산 당일부터 아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남편에게 섭섭했고 반대로 남편은 사업상 중요한 파티인데도 불구하고 쉬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저를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성화에 출산한 지 고작 4일 만에 아기를 도우미에게 맡기고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 다 그의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여자들은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 은근히 저를 동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는 산책 같은 가벼운 외출이면 모를까 파티 같은 자리에 참석해 무리하지는 않거든요. 이때 이렇게 무리를 하고 난 후 저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나 손목, 발목 등이 갑자기 시릴 때가 있었고 다리가 가끔 땡땡 붓기도 했으며 때로는 이유 없이 오한이 들곤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가고 나서야 이런 증상들이 산후풍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제가 몸조리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 증상은 케이티를 낳고 나서 2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이후 섭섭함이 오랫동안 뒤끝으로 남은 저는 남편과 사이가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고 아이를 낳은 지 반년이 넘자 각방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생후 14개월을 겨우 넘었을 무렵 남편의 외도로 저희의 결혼 생활은 파탄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 27살의 젊은 나이에 이혼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던 저는 사회생활 경력이 없었기에 이혼하자마자 바로 직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영국은 재산 분할을 할 때 저 같은 전업주부들도 아주 불리한 나라들은 아니었지만 영악한 남편은 집이나 재산의 상당수를 부모님 명의로 해두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혼전 계약서를 써도 인정이 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혼할 상황을 대비해서 남편이 미리 조치를 해둔 듯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부유한 남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양육비는 두둑하게 주겠다고 해서 부모님 집에서 생활비를 드리고 저는 일을 나가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정신없이 생활하던 중에도 저에게 새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자주 가는 식당에서 가끔 마주치던 남자였는데 어느 날 그가 말을 걸어와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한 전 남편을 보고 쓸쓸했던 저는 외로움에 사무치고 있었고 그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자칫하면 나쁜 남자에게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운 좋게도 좋은 품성의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15살 많은 남자로 전 부인과 사별한 남자였죠. 부인이 죽은 후 10년 동안 독수 공방하던 그는 저를 보면서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사귄 지 1년이 지나 결혼했고 저는 전과 다른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부는 결혼함과 동시에 KT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한국 지사로 발령났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는데 한국은 다행히도 참 살기 편한 나라였습니다.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은 치안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죠. 심지어 초등학생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도 거리가 가까우면 씩씩하게 등교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을 혼자 등교하게 놔두는 거죠? 하지만 몇 개월 정도 지내보니 한국은 아이 혼자 다녀도 누군가에게 끌려간다던가 하는 일들이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으슥한 골목길이나 늦은 시간대면 모를까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큰 인도길을 다니는 것은 아이 혼자 다녀도 괜찮다고 여겼어요. 또한 마음에 드는 것이 새벽에도 배송되는 문화와 24시간 열리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아침이면 신선한 식재료들이 와 있었고 저녁에도 출출하면 언제든 집 앞 편의점에 나가서 주전부리를 사올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나라에서 생활한 덕분일까요? 저는 한국에 온 지 6개월도 안 되어 임신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생긴 것에 무척 기뻐하며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이 무엇이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한국에는 막 출산한 산모들의 몸조리를 위한 휴식 공간인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여기서 간호사들의 케어를 받으며 몸도 회복하고 신생아 다루는 법이나 골격을 교정하는 요가 등을 배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지만 둘째 아이 태우를 낳은 후 정말로 저를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 보내줬죠. 인터넷에 찾아보니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던데 그에게 무척 미안하면서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산후조리원을 보게 된 저는 그야말로 신세계를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뭐랄까요? 의료진이 갖춰진 호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수유 패드나 아기 달력, 담요 등의 선물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널찍한 침대와 화장대, TV, 소파 등이 갖춰 있었죠. 저는 병실 같은 이미지를 상상했는데 실제로 마주한 산후조리원 내부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 달랐었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청결했으며 좌욕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조리원 직원은 좌욕을 꾸준히 하면 자연분만 후 회복에 매우 효과적이라면서 꼭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외에도 살균 소독기나 유축기, 안마의자 등등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직원들은 매일 같이 방 청소와 빨래를 해주곤 했습니다. 모유 수유하거나 교육시간 등을 제외하면 밥도 꼬박꼬박 나오고 손 하나 까닥도 안 해도 된다니 뭐 이런 천국 같은 곳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난생 처음 먹는 요리도 먹어봤는데요. 세 가족이 함께 다양한 한국 요리를 먹어봤다 자부했는데 미역국이라는 요리는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봤었어요. 처음에 미끈미끈한 비주얼이 영 거부감을 일으켰습니다. 외국에서 살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양은 미역을 잘 먹지 않습니다. 애초에 영국에서 미역 같은 해초류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요리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영국에는 레이버 브레드라고 해서 삶은 파래와 오트밀 등을 섞어 빵으로 만들어 먹는 요리가 있었는데요. 17세기 웨일스 지역에서 영국 노동자들이 비싼 식자재는 못 사니 값싼 해초로 음식을 만든 것이죠. 이런 고급스럽고 쾌적한 시설에 왜 이런 싸구려 음식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한 숟갈을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맛을 음미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제 예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 미역국에는 미역뿐만 아니라 소고기나 다진 마늘도 들어있었는데 소고기와 바다의 풍미가 합쳐지니 생각보다 깊고 풍부한 국물 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국에 밥을 말아 먹는 법을 배운 저는 미역국에 밥도 같이 말아 먹어봤는데요. 밥과 같이 먹으니 술술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 뒤에도 한두 번 정도 메인 음식의 곁다리로 미역국이 나왔는데 그 뒤로는 더 나오지 않아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으면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 KT를 낳았을 때 일어났던 증상들이 산후풍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산후풍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 제가 몸을 무리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곤 생각 못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급초기에 관리 못했던 것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교육받은 저는 다시는 첫째 아이 때처럼 무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주 후에 조리원에서 퇴소하여 저희의 보금자리로 갔는데요. 저는 집에서 남편이 불러준 산모 도우미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산모 도우미님은 육아뿐만 아니라 식사도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미역국 좀 자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산모가 미역국을 자주 먹는 게 보통이라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해줄 생각이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미역국이 맛있어서 거의 하루에 2번씩은 꼬박꼬박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첫째 때와 달리 온몸이 시리거나 근육통이 오는 증상이 없어졌고 오한이 들거나 기분이 갑자기 우울해지는 일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좋은 관리 그리고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까지 합쳐져 저는 훨씬 더 나은 몸 상태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건강한 몸을 되찾아준 한국, 정말 감사드립니다. 산후풍을 겪던 영국 여자의 놀라운 변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